안녕하십니까. RUTC 원장 구현아입니다. 자, 신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RUTC에 들어와서 우리 그 유명한 그 빡세다는 독해과제, 듣기과제, 단어과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맞을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존댓말 써가면서 안내하는 시간도 사실 이 영상 시간밖에 없을 거니까 즐기면서 앉아서 똑바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화면에 내가 트레이닝 퀸이라고 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RUTC에 입학하는 너는 어떤 각오로 입학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단순히 영어만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과 체질까지 고쳐서 영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엘리트로, 전 과목을 상위권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바탕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라고 나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UTC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너는 RUTC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학원 이름도 Remnant Unity Training Center 마지막에 트레이닝 센터 뭔지 알지? 훈련하는 곳이다 라는 뜻이야. 네가 지금 만약 3등급으로 입학한다면 또는 2등급으로 입학을 한다면 또는 5등급으로 입학을 한다면 너의 목표는 사실상 그 점수를 올리는 거잖아. 점수를 올리려면 상위권 1등급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1등급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습관과 체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습관과 체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주겠다 이거야. 자,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겁먹고 나 RUTC 입학할 건데 처음부터 영상을 보는 순간 구현아가 저런 인간이라면 나 정말 다니기 빡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 많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또 나의 사랑을 느낄 겁니다. 자, 내가 얼마나 학생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쏟는지 우리 재학생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생되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상위권으로 정말 최상위권으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입학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과제하는 방법 설명할 거니까 잘 집중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과제하는 방법 몰라서 과제를 엉망으로 해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집중을 잘 해주세요. 자, 처음에는 독해과제 오답노트 하는 방법부터 알려주겠습니다. 독해과제는 학생들마다 전부 달라. 만약에 전 교실에 100명이 앉아 있어. 100명의 독해과제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과제하는 방법 잘 설명 들어야 되겠지? 자, 일단 만약 네가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이렇게 생긴 리딩 플랫폼이라는 책을 받았을 건데 리딩 플랫폼이라는 책을 받지 않고 다른 책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한 30초 정도는 대충 들어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받은 학생들은 잘 집중해줘. 이 책을 받은 학생들은 일단 과제를 하는 방법이 과제의 분량은 일주일의 분량입니다. 만약 40문제를 풀어라. 30문제를 풀어라 라고 알려줄 건데 그건 총 일주일의 분량이고 독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의 형광펜을 해야 돼. 네가 만약 정답을 3번이라고 찍었어. 근데 3번의 근거가 되는 곳에 형광펜을 하지 않고 그냥 답만 띡띡 찍어왔다면 넌 난리 날 거야. 그리고 학원에 오는 요일이 있지. 너 학원에 오는 요일이 언제야? 수요일, 금요일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 독해과제는 반드시 뒤에 오는 요일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언제? 뒤에 오는 요일에. 독해과제는 뒤에 오는 요일에 제출하는 겁니다. 자, 채점은 학원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채점하지 않고 우리가 채점을 내서 과제책을 돌려줄 겁니다. 네가 뒤에 오는 요일에 독해과제를 낼 거잖아. 그럼 내면 우리가 채점해서 너 집에 가기 전에 돌려준다고? 채점받은 독해과제의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에 문제와 정확한 한글 해석을 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리딩 플랫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지금 네가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그 문제를 틀렸어 이렇게. 그러면 그 문제를 그대로 쓰고 해석까지 써오는 거야.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어. 리딩 플랫폼을 하는 학생들은 지문의 해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틀린 문제를 똑같이 쓰고 해석을 쓰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런 다음에 틀린 이유와 정답의 근거를 오답 노트에 서술합니다. 지금 이거 어디다가 하는 거야? 오답 노트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채배 답을 수정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거 정답을 처음에 3번을 했어. 근데 네가 다시 풀어보니까 4번인 거야. 그러면 4번으로 고쳐 써야 된다는 거지. 오답 노트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책에도 반드시 고쳐줘 하는 거야.
그 다음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제책이 리딩 플랫폼이 아니라 이 과제책일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한다. 보니까 첫 단추 베이직이 있고 이렇게 고1 ABC라는 독해 과제책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은 고1 ABC 과제가 고2 ABC, 고3 ABC까지 이어간다는 건 꼭 기억하고 순서는 어떻게 가냐? 고1 ABC, 고2 ABC, 고3 ABC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과제하는 방법 설명합니다. 과제 분량은 똑같이 일주일 분량입니다. 40문항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지금은 나 촬영하는 이 시점 겨울방학인데 겨울방학 때는 일주일에 40문항이 아니라 책 2권을 푸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권당 40문제씩 총 80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건 과제는 일주일 분량입니다. 독해 문제를 풀 때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에 반드시 형광펜을. 이건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야, 집중하고 있니? 독해 과제 풀 때 어떻게 푼다고? 신규생들 이 말 못 들었다고 해서 답만 찍어 오면 책을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책에다가 정답의 근거는 형광펜을 반드시 한다는 거야. 정답의 근거를 체크하지 않고 답만 3, 4, 2, 5 이렇게 찍어오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런 다음 학원에 오는 요일 중에 뒤에 오는 요일에 독해 과제를 제출합니다. 채점은 당연히 학원에서 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채점 받은 독해 과제의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에 잘 봐, 잘 봐. 아까 리딩 플랫폼이랑 달라. 전 지문의 정확한 한글 해석을 씁니다. 전 지문의 한글 해석을 씁니다. 잘 들어. 네가 독해 문제를 40문항을 풀었어. 근데 네가 3개를 틀렸어. 그럼 그 3개 어떻게 해야 돼? 영어 지문을 원래는 다 쓰고 해석도 써야 되는데 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영어는 쓰지 않고 해석만 써오라고. 됐니? 해석만 써오라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니? 틀린 이유와 정답의 근거를 당연히 서술해야 돼.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서 3번을 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답의 근거가 이거여서 4번이 정답인 것 같아 라고 오답 노트에 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에 답을 수정해야 됩니다. 오답 노트에만 답을 수정하고 책에다가 답 수정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왜? 이것 때문에. 이번 주의 과제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채점해 주거든. 그럼 네가 3개를 틀렸어. 그럼 3개가 그어져 있겠지. 그럼 너는 다음번에 올 때 독해 과제의 오답 노트를 다시 낼 거 아니야. 그때 지난주의 과제의 틀린 문제만 다시 파란색 색연필로 재채점해 줍니다. 이해되니? 다시. 네가 있잖아. 오늘 이번 주에 40문제 풀었어. 제출했어. 받았어. 몇 개 틀렸냐? 3개 틀렸어. 다음번에 올 때까지 뭐 풀어야 돼? 또 40문제 풀어야 되지. 근데 네가 틀린 3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오답 노트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3개의 책의 답을 고쳐와야 돼. 그럼 우리가 앞에 40문제 중에 틀렸던 3개는 파란색으로 재채점을 해줄 거고 이번 주에 다시 40문제 풀어온 건 빨간색으로 채점해 주겠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니? 이 말 이해 안 되면 입학 못합니다. 자, 초등학생이라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의 해석을 우리 조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다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단 하나라도 빠뜨리면 과제 불성실자 해서 호명할 때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다는 거야. 야, 나봐. 정리해보자. 독해 과제 어떻게 해야 되니? 일단 일주일에 문제를 풀어야 돼. 언제 내니? 앞에 오는 요일에 내니? 뒤에 오는 요일에 내니? 뒤에 오는 요일에 내는 거야. 됐지? 뒤에 오는 요일에 내는데 채점은 누가 해주니? 우리가 해주는 거야. 그럼 너는 돌려받아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 거야. 오답 노트 하는 방법 알겠지? 이 영상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릴 거니까 내 말을 한 번에 다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홈페이지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지?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오답 노트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틀린 문제는 책에 다시 정답까지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되셨어? 오케이.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호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호명되냐면 누구 지난번 오답 7개 중에서 1개 해석을 덜 썼다. 이렇게 호명된다고. 대박이지 않니? 하나하나 다 읽어봐. 듣기 과제하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듣기 과제하는 방법 잘 보세요. 듣기 과제 책은 이렇게 생겼어. 네가 만약 중학교 듣기부터 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중학듣기 2, 3으로 갈 거고 고등학교 듣기부터 가야 된다면 수능만만 20회라는 이 책을 받았을 겁니다. 자, 듣기 과제는 어떻게 하느냐? 듣기 과제는 일주일에 2회분이 기본 분량입니다. 하지만 2회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3회분, 어떤 아이는 4회분을 하는데 일주일의 분량이고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듣기 파일은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받습니다. 우리 학원의 대부분의 교재는 세듀 출판사를 씁니다. 세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세듀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에 해당 책의 파일을 자신이 스스로 다운받아서 과제를 하는 거야.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파일을 올려놓지 않아.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듣기 과제는 학원에 오는 요일 중에 언제 낼까? 앞에 오는 요일에 냅니다. 앞에 오는 요일에 냅니다. 자, 듣기 과제도 채점은 학원에서 해서 돌려줍니다. 채점 받은 듣기 과제 틀린 문제에 오답 노트 하는 방법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듣기 과제 오답 노트 틀린 문제는 무조건 그 책의 딕테이션을 채웁니다. 너 지금 듣기 과제 책 갖고 있니 혹시? 그럼 듣기 책을 넘겨보면 네가 틀린 문제에 해당되는 뒤에 딕테이션 하는 부분이 나올 거야. 그 딕테이션 하는 부분에 딕테이션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 번 들으면서 채웁니다. 여러 번 들으면서 채웁니다. 자, 이쯤에서 내가 솔직한 말 한마디 할게. 듣기 교재 같은 경우에 독해 교재가 학원에서 만든 교재가 아니라면,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라면 솔직히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정답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RUTC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입학하는 학생들인데 과연 정답지가 있다고 해서 정답을 막 보고 뺏길까? 나는 그런 학생 우리 학원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럴 거지. 당연한 거지. 네가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듣고 딕테이션을 채워와야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해. 딕테이션을 채운 후에 오답 노트에 듣기의 딕테이션을 채운 그 부분의 지문을 한글 해석을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한글 해석을 쓰셔야 됩니다. 야, 듣기 못하는 학생, 선생님 저 듣기 공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면 난 이렇게 얘기해. 일단 듣는 것부터 하지 마. 네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스크립트를 전체 해석을 해. 그래서 네가 몰랐던 단어 외우고 네가 몰랐던 표현을 암기해라 라고 먼저 내가 시키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 딕테이션을 채운 후에 있잖아, 해석이 안 되는 아이들 많아. 듣기를 독해처럼 하라는 거야. 듣기의 딕테이션을 채운 후에 오답 노트의 전 지문에 한글 해석을 써야 돼요. 이해되니? 한글 해석을 다 써줘야 돼. 그리고 어떻게? 틀린 이유와 정답의 근거를 서술하는 건 독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책에다가 답을 수정합니다. 이해됐니? 책에 답을 수정하면 우리는 이렇게 채점해 주겠지. 이번 주 과제는 빨간색으로, 지난주에 틀린 문제는 다시 파란색으로 재채점. 지난주 틀린 문제의 오답 노트 해석과 딕테이션을 당연히 확인하고 날짜와 사인을 해줄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단 하나라도 빠뜨리면 과제 불성실자로 호명됩니다. 됐습니까? 쉬워. 독해 과제는 언제 내? 뒤에 오는 요일. 듣기 과제는 언제 내? 앞에 오는 요일. 일주일의 분량이라는 거야. 과제는 일주일의 분량이다. 앞에 오는 요일은 듣기, 뒤에 오는 요일은 독해. 됐니? 마지막으로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단어 알려주겠습니다. 야,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어 암기잖아. 단어를 정말 열심히 외워와야 하는데 단어 과제를 하는 방법, 일단 단어 책부터 소개해 줄게. 중학교 1, 2학년 단어야 이거. 이거 뭐냐? 중3 단어야. 이거는 고3 단어야. 어휘끝 고교 기본 다시 고1, 2 단어. 그리고 어휘끝 수는 고3 단어인데 우리가 순서를 이 순서대로 갈 수도 있고, 지금 학생에 따라서 빨간색을 먼저 하고 흰색으로 갔다가 녹색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흰색과 녹색 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단어 과제와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제 책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시험은 일주일에 2번 오지 너 학원에? 그러면 2번 다 시험을 봅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할게. 네가 만약 일주일에 3번 학원에 오는 아이라면 가운데 요일에 시험 치지 않습니다. 앞에 오는 요일에 시험 치고 뒤에 오는 요일에. 야, 나 봐봐. 네가 만약 학원을 월수금 온다고 치자. 너 월수금 학원을 다니게 되면 단어 시험 언제 치겠니? 월요일에 치고 금요일에 치는 거야. 수요일에는 단어 시험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 학원에 오는 요일 중에서 앞에 오는 요일에 A 범위를 치고 뒤에 오는 요일 B 범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야. 앞에 오는 요일은 A 범위, 뒤에 오는 요일은 B 범위. 이건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일단 단어 시험 패스의 기준은 몇 개까지? 3개까지 패스다. 그러니까 3개만 틀려야 패스인 거야. 4개를 틀리는 순간 패스가 안 되겠죠. 단어 시험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입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단어를 뭐 쓰는 것, 뜻 쓰는 것. 뜻이 있으면 단어를 쓰는 것. 이거 좀 쉽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문장 속에 단어를 집어넣는 거야. 이 문장은 단어장에 있는 예문이었습니다. 문장 속에 단어를 집어넣는데 이 단어의 앞 철자를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얘도 있어. 이 단어의 동의어와 반의어를 찾으시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안에 있는 동의어와 반의어까지 외워와야 되겠지? 이 모든 문제에서 3개까지 틀려야 패스라는 거야. 우리는 대부분 패스합니다. 지금 내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이번 주간에도 하루에 70명에서 100명 사이의 학생들이 매일 오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전체 단어 시험 점검 점수 결과 받고 나서 마지막 최종 누구한테 가지고 와야 되냐? 나한테 직접 가지고 와서 내 도장을 받아야만 귀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100명이라고 쳤을 때 2~3명 빼고는 전부 다 패스합니다. 그 2~3명도 사유가 있습니다. 뭐 너무나 많이 아팠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다가 어제 왔다거나 등등 어떤 사유 불문하고 단어는 외워야 하겠지만 미리 사유를 얘기한 경우에는 내가 배려를 해준다. 단어는 이렇게 시험이 출제되니까 완벽하게 외워주고 단어 스케줄 보는 방법 알려줄게. 여기 보면 단어 스케줄이 어휘 끝 중앙 마스터가 있고 어휘 끝 고교 기본 이런 표를 하나 받았지. 지금 이게 여러분들 화면에 잘 안 보여도 너는 아마 표를 받았을 거야. 지금 이 설명 들으면서 그 표를 한번 꺼내봐. 꺼냈니? 자, 나봐. 맨 왼쪽에 보면 날짜가 있습니다. 여기 뭐 있어? 12월. 여기 뭐 있니? 1월이지? 12월과 1월이 있고 여기는 일주일에 날짜가 적혀 있다. 자, 노란색 박스로 적혀 있는 부분 집중해서 볼게요. 나 오늘 1월 11일 목요일이거든.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은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8일 월요일부터 13일 토요일 2주간 날짜 적혀 있지. 그럼 이렇게 쭉 따라가면 이 범위가 이번 주 시험 범위인 거야. 만약에 네가 어휘 끝 고교 기본을 외운다고 칠게. 어휘 끝 고교 기본을 4~4유닛씩 외운다고 치면 너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어휘 끝 고교 기본에 4~4유닛. 됐니? 그러면 A 범위는 뭐야? 33에서 36. B 범위는 뭐야? 37에서 40. 그러면 요 범위를 시험 치는 거다. 고개 들어봐. 너 일주일에 3번 와. 월수금. A 범위 언제 치는 거야? 월요일에. B 범위 언제 치는 거야? 금요일에. 맨 앞에 오는 요일과 맨 뒤에 오는 요일에 단어 시험을 친다는 겁니다. 자, 네가 만약 결석을 했어. 결석한 수업에 대해서 보강을 합니다. 결석 수업에 대해서 보강을 할 때는 단어 시험이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주의사항 알려주겠습니다. 보이니? 일주일을 결석을 했거나 네가 학원을 잠깐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했거나 아니면 내신 기간에 단어를 정지했거나 아니면 네가 너무나 아파서 일주일을 쉬었거나 상관없이 너는 네가 배운 단어, 네가 외운 단어 그 다음 범위를 외우면 안 돼. 뭐대로 외워야 돼? 표대로. 표대로. RUTC 스케줄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잘 들어봐. 네가 있잖아. 지난주까지 14페이지까지 외웠어. 근데 너는 15페이지부터 외울 차례야. 내 일주일 동안 수학여행 갔다 왔어. 수학여행 끝나고 학원을 왔어. 그럼 너는 15페이지부터 외워야 되니? 아니면 수학여행 갔다 오고 오는 그 주간의 스케줄대로 해야 되니? 스케줄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설명 이해됐습니까? 정확하게 이해됐습니까?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어떻게 하죠? 나한테 직접 질문해라. 그럼 내가 뭐야? 괌 한번 지르면서 설명을 해주겠지. 이제 과제하는 방법은 영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들으시고 내 핸드폰 번호는 데스크에서 알려줬을 거니까 너의 스케줄 달력이 있는 그 종이에 맨 위에 오른쪽 상단에 내 핸드폰 번호가 있어. 그 번호를 너는 저장을 하고 나한테 문자나 카톡을 하면 내가 다 직접 알려주겠다는 거야. 학원생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100만 명이건 상관없이 나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학생들 관리는 내가 직접 할 거니까 나한테 직접 문자나 카톡으로 물어보면 내가 알려주겠다. 자, 단어가 생소할 겁니다. 우리 학원 RUTC의 정신입니다. 일단 너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마음 먹었지? 1심. 네가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너의 모든 걸 다 걸고 올인해야 되겠지? 전심.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네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지속. 알겠니? 너무 괜찮지 않아?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단어를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니까 과제하는 방법 다 알았으니까 이제 끝났니? 아니, 지금부터 더 중요한 얘기인데 나 봐. 영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이 3개 단어를 네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너 머릿속에 있었던 이제까지 모든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고 너는 마음에 결단했다. 1심. 결심을 했으면 올인한다. 전심. 언제까지? 네 목표 달성하는 그날까지 지속. 1심, 전심, 지속. 이 3 단어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뭐가 될 수 있느냐? 멘탈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RUTC 이번 겨울방학 특강의 주제는 멘탈 서밋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우리 학교 전체에서 성적이 서밋은 아니지만 내 멘탈만큼은 서밋이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출결카드 가지고 오는 것, 20분 전 입시라는 것, 독해과제, 듣기과제, 단어시험 치는 것, 그리고 수업 전 테스트, 수업 후 테스트 하나도 빠짐없이 그날 최선을 다해서 하고 통과하겠다. 여러분에게 성적 올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성적은 당연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하느냐? RUTC 오는 요일에 그날에 입실 시간 반드시 지켜주세요. 방학 때는 30분 전 입실인데 평상시에는 20분 전 입실입니다. 입실 시간 출결카드 가지고 다니라고 했지? 그리고 수업 책 가지고 와야 돼. 안 가지고 오면 출결카드 마찬가지 집에 돌려보냅니다. 수업 전 테스트, 수업 후 테스트, 단어시험, 독해과제, 듣기과제, 오답노트 이 모든 것을 양이 많지 않아 너한테 주어진 것 너랑 의논하고 레벨 테스트 결과에 의해서 짜줬을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다 해오는 걸 철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멘탈부터 서밋으로 만들어서 너의 성적의 서밋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분당에서 영어학원 처음 시작했을 때 분당 전체 1등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만큼은 최고로 만든다라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단독 강사 1위, 분당 전체 1등이라고 하는 간판은 그냥 따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처럼 멘탈부터 서밋으로 만들어서 성적의 서밋, 그 쾌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과제 안내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